그런 거 질문. 저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고, 이 gx를 t라고 할게. 그러면은 저 범위 내에서 t 범위를 쓰면 되고, 이거는 뭐 미분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지, 맞지? 그리고 미러블록이고 축이 얼마냐면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도 있고 2는 좀 가까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될 거고, 맞지? 이게 최소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거고, 1 집어넣으면 3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쓸 t라고 한 거니까 결국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t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ft의 최초를 보여주면 되고, 이때 t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네, 이거는 ft는 3차식이기 때문에 미분을 통해서 극대요소를 구해줘야 돼. 네, F'라인 t를 구해보면은 3t 제곱에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되지. 연결 점을 찾으면 되고 3으로 나눠서 써보면 t가 1과 3에서 극값이 되고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얼마? 1이고 얘가 3인 거야.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잘 봐. 마이너스 1 넣어보지 말고 우리 이렇게 가서 2대 1이었지? 여기 0이야. 그래서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얘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겠지? 된 거야? 실제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이때고 최소값은 이때지? 된 거야? 네. 그럼 최대는 언제? t가 얼마일 때? 1제곱. 이것을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여기 넣으면 안 된다. 3세 넣어야 돼. 네. 저기 g f x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넣어야 돼. 1 집어넣으면 얼마? 1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돼서 계산은 얼마냐? 글쎄 여기가 7번 마이너스 1 배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플러스 2 해서 계산해주면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6에서 2 더해서 마이너스 14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다른 거? 849.
최소를 구하라고 돼 있고 이 최소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 중간 정리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2고 8이면 중간이 얼마야? 5가? 그치? 중간 정리에 의해서 5배 AT 제곱에 PM 제곱이 됩니다. 이건 아예 AT가 아니고 A. 된 거야? 근데 얘는 우리가 얼마야? 9로 정해져 있지. PM고요. PM 제곱이 있고요. 3이니까. 맞아? 그럼 얘는 2배 하고 AN 제곱이 되고 플러스 9하고 이거 곱해 18이에요. 이거는 최소를 구하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AM의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문제를 좀 바꿔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1 위에 점 하나랑 5,0 이게 m이지, 그치? 여기서 그 거리 최소를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수직이 되고, 그치? 된거야? 된거 안 된거야? 최소면 여기 수직일 때 맞지? 저번에 내가 이런 얘기했어. 원 컨셉 잡아갖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근데 이런 좌표를 t, t제곱 플러스 1을 하고 저 수직일 때 t를 구해볼게. 그럼 수직일 때 t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 미분해줘. 미분하면 y는 뭐야? 2x지? 그지? 미분했을 때. 그럼 y는 2x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얼마나 얘기야? 2t라는 얘기야. 왜냐면 x가 t를 대입한 거니까. 야, 그럼 기울기가 2t인데 이 수직이라며. 그지? 수직이라며. 그럼 내가 이 점, 즉 AM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t분의 1이 돼야 돼.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1가 되니까. 수직이잖아, 그렇지? 수직 조건 쓰는 거야. 그럼 AM의 기울기 써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거 빼줘. 그러면 t-5분의 t제곱 플러스 1.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2t분의 1이라고. 이거를 풀어주면 t가 나오고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된 거야? 3차식이라서 계산하기가 좀 귀찮긴 한데 뭐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계산은 된다. 이렇게 곱해주면은 2t 세제곱에 플러스 2t가 되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5가 되겠지. 이쪽으로 넘겨줘. 그러면은 2t 세제곱에 플러스 3t 마이너스 5. 딱 봐도 1이지. 그렇지? 딱 봐도 1이야. 1 말고는 그러니까 1 나왔으면 원칙적으로는 저번에도 이거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은데 1 나왔으면 끝난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는 조립제법 해주는 게 맞지. 맞지? 왜냐면 이거 만족하니까 3개 있다는 얘기잖아. 3개까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3, 4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그 2 나오고 2 나오고 2 나오고 5 나오고 5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식이 t-1에 2t 플러스 2t 플러스 5가 되는데 여기서 허분 나오지?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구조상 너네 좀 봐봐. 구조상 t가 2개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2개, 3개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실빈이 나왔으면 그냥 끝난 거야. 사실 안 나올 리가 없다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기하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계산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여기까지 쓰고 서술형이라면 혹은이라서 더 이상의 t의 근이 없다. 여기까지 써주는 게 맞지, 그렇지? 근데 서술형이 아니면 그냥 뭐야? 1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이렇게 계산을 끝나는 거야. 그럼 결국 이게 최소가 되는 때 이 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 1,2라는 얘기야. 그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또 다른 거? 855번. 왜요? 심지어 모르게 있다고? 몰라? 몰라? 제가 바보라서. 그럴 수 있지.
정리는 뭐랄까 사실 내가 옛날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간 정리는 1학년 때만 나오고 2학년 3학년 때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작년인가 모의고사에서 중간 정리 한번 내더니 얘들이 그 이후로 쟁이들이 계속 내더라고. 그지? 저 작년에 나오고 올해도 나왔어. 그래서 중간 정리는 내가 옛날에는 뭐 1학년 때만 하고 2, 3학년 때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닌 것 같아. 요즘에는 2, 3학년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4점 O, A, B, C를 꼭지점을 하는 정사각형 외곽 8이고 외곽 8이야. 정사각형에 대해서 정사각형 이거의 한 변의 길이가 8이고 대변이 좌표평 어쩌고저쩌고 되겠다. 점 P가 마이너스 1, 그 얘도 8이라고 했으니까 좌표는 당연히 다 찍을 수 있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4겠지?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가 되고 이렇게 되면 길이가 8이 됩니다. 자, 그때 저 포물선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정사각형 PQRS를 평행 이동시킨다. 평행 이동시킨 정사각형 과 정사각형 ABC가 겹치는 부분 넓이의 최대값을 P분의 Q로 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이걸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선을 따라서 언젠가는 얘가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 점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때가 분명히 뭐다? 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가서 그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 할 거냐면 t, 콤마 이게 3초가 뭐였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그럼 당연히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정말?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겹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있어? 넓이는? 이거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겹치는 게 여기일 거 아니야? 얘가 기본적으로 얘를 넘어가지는 못한다고. 왜냐면 얘가 오니까. 그렇지?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점이 이 함수를 따라가니까 얘는 이렇게만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얘를 넘어갈 수도 없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너 공통 부분은 왼쪽에만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이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면 공통 부분이 이렇게 생기잖아.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의 좌표를 찍어보면 이거의 좌표는 뭐야? x축, y축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여기 곱하기 여기 돼서 x, y축을 곱한다고 해서 넓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근데 쟤는 저런 구조만 된다고. 이렇게 안 된다고. 너무 위로 올라가서 넘어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x, y 좌표를 곱해주면 이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넓이라고 하는 건 xt라고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5t제곱 이게 끝이야 그냥. 근데 이거 최대값 구해주면 되냐? 그지? 미분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저번에 내가 비례 배운 이유로는 비례 최대한 쓸 거라고 했잖아? 자, 이거 풀어볼게. 0에서 접하고 5를 지나는 함수지. 얘는 t제곱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잠깐만 9 이상한데? 맞지 이거? 그러면 5랑 0 지나는 거 맞지? 근데 5에서 만나고
0에서 접하는 거야. 그래서 5를 0 접하고 5에서 접하는 거야. 우리 최대값 구하는 건 당연히 이때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t가 0보다 커야 저거 만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할 거잖아. 이게 최대값이 여기 얼마야? 3분의 10이지. 2대 1이라고 했어. 그리고 t가 얼마? 3분의 10을 대입해주면 최대가 된다. 3분의 16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례를 사용하면 저걸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또 다음 거 868번 868번 자, 이지는 첨단 문법으로 어린 강수를 제외하여 매달 140의 장문을命名합니다. 자, 근데 1kg 이거 1kg당 4만 원이고 생산하는데 이거 판매가 생산하는데 그 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공이 몇 개 있는 거냐? 하나, 둘, 셋. 확실해? 조사에 따르면 판매 가격을 1kg당 1000x 제곱 내릴 때 판매량은 20x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러면 그 수익이라고 있어. 수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출에서 비용 뺀 거지. 그렇지? 매출은 뭐야? 당연히 판매액이겠지. 판매 총액. 여기서 뭘 뺀 거야? 생산비를 뺀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판매 총액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면 판매량에서 판매가를 곱한 거겠지, 당연히. 그렇지? 근데 판매량과 판매가가 지금 변동되고 있거든. 그렇지? 원래는 키로당 4만 원이었는데 얘를 판매가를 얼마큼 내린다? 1000x제곱만큼 내린다. 그러면은 판매가는 4만에서 뭘 뺀 거야? 1000x제곱을 뺀 것이 판매가가 되고 이렇게 하면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판매량은 20x 증가한다. 근데 원래 140 판매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럼 이게 뭐야? 판매 총액인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뺀 거냐면 생산비 300만 원을 뺀 거지. 생산비는 고정이 되는 거죠. 고정 비용이. 이거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최대를 구하면, 이 식의 최대를 구하면 되고 전개에서 미분하면 되는 거지. 전개를 해서 미분하는 것보다 곱미분을 써볼게. 전개에서 미분하기 좀 빡세다, 그치? 곱미분을 써볼게. 그러면 이거 앞에 거 미분하면 4만 날라가고 마이너스 2000x 곱하기 140 더하기 20x가 될 거고 어차피 이건 미분하면 날라가. 그치? 네, 플러스 이번에는 뒤에 거 미분해볼게. 뒤에 거 미분은 20이지. 20 곱하기 4만 마이너스 1000x 제곱 됐지? 요것이 미분한 거고 우리는 얘가 얼마 되는 걸 구하는 거야? 얘가 0 되는 것을 구하는 거지. 전개를 해야 돼. 인수를 묶을 수가 없어. 얘는 공통인수가 없잖아, 그지? 인수를 묶을 수가 없어. 대신에 좀 숫자는 좀 줄여줄게. 양변을 1000으로 나눠주면 000 지우고
여기 000 지우고 000 지우고 되지, 그치? 됐어? 네. 그 다음에 정계. 그럼 이렇게 이 마이너스 2x니까 정계는 마이너스 280x지. 그지? 네. 마이너스 2x랑 곱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40x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정계하면은 이거는 플러스 800이지. 이거 공 3개 지어서 공 하나 나왔어. 플러스 800이고. 얘는 지금 1000 지웠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인데 20 곱해서 마이너스 20x제곱이지. 얘가 얼마 되는 거? 연결되는 것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60x 제곱에 마이너스 280x에 플러스 800이 0이 거고 최대한 좀 숫자 좀 줄여줄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고 일단 20으로 나눠볼게. 20으로 나누면 얘는 얼마야? 3x 제곱 이거는 14x 마이너스 20 된 거야? 무슨 소리냐면 3x랑 x 쓰고 40 아니에요? 어? 20, 40? 그리고 뭐 하면 돼? 2하고 20 쓰면 되나? 된 거야? 그럼 x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0이거나 이거 되겠지? 근데 이거는 둘 다 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구한 거는 극대일수를 구한 거고 우리는 극대를 구하는 거야. 최대값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최고차항이 지금 뭐야? 마이너스야? 확인해야 돼. 왜냐면 이거 소거한 거에서 확인하면 안 되고 원본에서 확인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소거한 거에서 찾으면 안 된다. 소거한 거에서 찾으면 안 되고 원본을 찾아야 돼. 왜냐면 소거 뭐야? 집었잖아. 는영 찾으려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최고차항은 누구야? 여기에서 요거지? 요거 곱해진 게 최고차항이고 마이너스지?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0이고 얘가 얼마다? 2가 돼서 2일 때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될까? 2 대입하고 답을 쓰면 된다. 판매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로 있으면 끝난 거야, 그렇지? 4만에서 뭐야? 4,000원 빼주면 되지. 그럼 36,000원이지. 그렇지? 1000x 제곱만큼 그 내린다고 했으니까 x가 2라고 하는 거는 4,000원 내린다는 얘기야. 36,000원. 또 다른 거? 861만요. 정사각뿔에 내접하는 증육면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고 이 증육면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야 여기를 당연히 같겠지, 그렇지? 요즘은 너네들이 이게 삐뚤어진 게 아니고서는 애초에 이게 뭐야? 이 삼각형들이 네 개가 다 똑같잖아.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겠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모양이겠지? 그럼 위에서 봤다고 생각해봐. 저런 모양일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단면 자르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거 길이 당연히 같지 않겠어? 증명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당연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는 서로 같은 거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이것을 정면도를 그릴 거야. 정면도는 그림을 생각해볼까? 정면도는 이런 모양으로 보일 거고, 그렇지? 자, 저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얘 부피를 구할 건데 원래 얘는 이렇게 안 생기고 저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모두 곱해야 돼. 근데 저렇게 그리면 내가 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래서 저 얘기를 먼저 한 거야.
이거지? 근데 얘가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요 길이가 저 길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봅시다. 얘가 처음에 여기 6이라고 돼 있어. 그치? 모든 모서리는 다 얼마나? 6이네. 자,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공간도형 문제는 공간에서 단면 찾아하고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라고 했어. 그치? 그럼 이렇게 쭉 그어볼게. 그럼 이 삼각형 보이지? 여기 6이고 6이고 여기 6루트 2야. 여기 3루트 2겠지? 어? 그러면은 내가 이 삼각형 그릴 수 있어? 높이가 얼마야? 당연히 3루트 2겠지? 1대 1대 루트 2. 맞지? 자, 높이가 3루트 2라는 얘기는 정면에서 본 그림을 봤을 때 이게 3루트 2라는 얘기야. 됐어? 네. 여기는 얼마야? 당연히 3이겠지? 됐지? 왜? 이거는 정면에서 본 거니까 이게 얘가 뭐야? 쉬운 써볼게. 여기 x라고 할 거야. 필요한 게 뭐냐면 난 얘가 필요해. 그렇지? 어떻게 쓰면 될까? 닮음 쓰면 되지. 얘랑 큰 거랑 닮음이지. 그래서 밑변의 비가 x 대 3이면 높이의 비는 요거 때 요거를 뭐라 할까? 임시로 y라고 할까? y 대 3루트 2겠지. 됐어? 네. 사실 굳이 이렇게 쓸 필요도 없는데 그냥 쓴 거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야 1대 루트 2네? 얘도 1대 루트 2지? 그래서 그냥 루트 2x지? 이렇게 쓰면 돼. 그냥 혹시 몰라서 잘못 썼다는 의미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높이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높이는 3루트 2에서 루트 2x를 뺀 거지. 네. 그렇지? 3루트 2에서 루트 2x를 뺀 거지. 자, 그러면은 저 부피를 구해볼게. 자, 그러면 이 직육면체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x 되는 거고, 그렇지? 왜냐면 요만큼이 x잖아. 여기까지 2x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가 2x인 거 맞지? 여기 2x인데 아까 여기 갔다고 했으니까 높이는 뭐라고 써놨어? 여기 높이야. 이거 쓰면 돼. 루트 2를 묶어줄게. 루트 2를 묶으면 3-x인가? 자, 그럼 저 부피를 써봅시다. 저 직육면체 부피는 그냥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고 4x 제곱에다가 뭐 되죠? 4 루트 2x 제곱에다가 3-x 곱해주면 돼. 자, 이거 미분 안 치고 아까처럼 해볼게. 0에 접하고 삼진하는 거고 최고차 함수야. 그럼 최대값은 뭐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지? 2대 1 맞지? 그래서 2 넣으면 답이야. 2 넣으면 얼마? 4잖아. 1이고 얼마? 16루트. 됐지? 원칙적으로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서 풀어야 돼. 그렇게 안 한 거지 그냥. 그리고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은근히 잘 나오는데 요즘엔 잘 안 되는 것 같아. 옛날에 많이 냈어. 근데 요즘엔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서술형 내시는 의도가 뭐냐면 이거야. 너네 극대극소와 최대최소의 차이점은 뭐냐면 극대극소와 최대최소의 차이점. 얘는 범위가 없고 얘는 범위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함수는 최대최소가 없는 함수잖아. 극대극소가 있는 함수잖아. 근데 최대최소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실제로 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시 말해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범위를 반드시 써주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범위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보기 위해서 서술형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요즘은 잘 안 되는데 옛날에 많이 냈거든. 또 몰라 안 될지도. 근데 점수 주는 문제니까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거든. 범위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아까 내가 x 이걸로 잡았지. 그럼 당연히 3보다 어때야 되겠어? 작아야 돼. 그래서 이거 반드시 붙여줘야 돼. 안 붙이면 감점이야 이거. 알았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 보려고 서술형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내면 그냥 이거 그때값 구하고 끝 이럴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근데 서술형으로 내야만 이거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얘 범위 쓰나? 변형 쓰나? 모르고 싶어서 그래서 서술형 내는 거거든 이 문제는. 그렇지? 그래서 혹시 낼 수도 있어. 안 쓰면은 감점이에요 무조건. 왜냐면 이거 보려고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쓰면 감점 많이 할 거야. 알았어? 그지? 몰라. 근데 선생님들 생각이 나랑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 그럴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내가 옆에 본 선생님들은 그랬어. 서술형을 내면 이거 안 쓰면 무조건 감점했어. 애들이 들고 와. 선생님 맞았는데요? 왜 그런 거지? 그래서 가서 서술형 체크해보면 범위 안 써서 감점했대요. 당연하다. 내가 먼저 물어봐. 범위 썼어? 안 쓴 것 같은데요? 감점이지. 할 말 없네. 내가 이 얘기를 주절주절 하는 이유는 나는 범위 귀찮아서 앞으로 안 쓸 거거든. 객관식 때 여태까지 안 쓰다 이 문제에서만 인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외번 쓰기 귀찮아. 안 쓸 건데 시험 전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이거는 알았지? 근데 까먹으면 안 된다. 범위 쓰는 거. 아무튼 또 다른 거 있어? 이제 없는 거지? 이제 없는 거야? 자, 방부등식 합시다. 뒤로 가서 904번부터 있는 건데 설명을 좀 하고 할게. 자, 이 파트에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고1 때 방정식 파트를 공부를 하면서 중3 때도 방정식을 똑같이 배우는데 이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내가. 차이점이 있었어. 이때는 뭐냐면 주로 계산하는 거에 초점이 있었고 이때는 우리가 뭐다? 그래프 그려갖고 교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지. 방정식의 실근은 뭐다? 교점이다. 이게 내가 푹 치면 하고 나오는 거 마냥. 그치? 내가 항상 물어보지? 4시간 물어보는 거 같아. 그치? 방정식 근이 뭐야? 그러면 교점이요. 라고 대답했잖아, 이때까지. 그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세뇌를 시켜놨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3 때랑 고1 때의 방정식 똑같은 걸 배우는데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차이점이 내가 뭐라 그랬어? 얘네들은 그림 그려서 함수 그래프 그려서 교점으로 우리가 근을 이해할 거야. 요 차이가 있다고 그랬었지. 맞지? 그거랑 똑같아 여기. 똑같은데 다만 뭐야? 우리가 고1 때는 2차 함수밖에 못 그리니까 2차 함수로 그걸 한 거고 이 다음에서는 똑같은 짓을 몇 차로? 3, 4차에 대해서 하는 거야. 3, 4차에 대해서. 알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파트들은 방정식과 부등식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뭘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야. 알겠지?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3차 방정식 그래프 판별에 대한 건데 3차 방정식에
근의 판별을 대상한 거야. 우리가 2차 방정식은 근의 판별식을 통해서 하지. 판별식을 통해서 한다고. 근데 물론 그것만 가능한 건 아니야. 2차 방정식의 판별은 사실은 근의 공식을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완전정식을 만들고 우변이 만약에 양수면 실근이고 양수면 실근이고 0이면 중근이고 음수면 허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사실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내가 함수를 그려서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불실근이고 이렇게 되면 중근이고 이렇게 되면 허근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림을 그려서 맞아? 자, 3차 방정식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판별식을 배우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을 안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은 판별식도 쓰고 이렇게도 풀 수 있다면 3차 방정식은 이렇게만 풀 수가 있는 거야. 왜? 판별식을 안 하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2차식은 제곱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도 못 써. 그리고 세제곱하는 거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처럼 제곱이 아니잖아. 2차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방법은 3차라서 못 쓰고 판별식을 안 배워서 못 쓰고 그럼 뭐밖에 못 쓴다? 이 방법밖에 못 쓰는 거야. 다만 그림이 좀 달라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세 가지를 볼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식을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를 합시다. 교점이 세 개 되려면 저렇게 돼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왜 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 상황을 너네들이 자 그래프의 기하줄 특징을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뭐라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곱해서 어때? 음수가 되면 되는 거지. 됐지? 되는 거야? 두 번째 자, 한실근과 그 근 말고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때는 한실근과 중근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극대와 극소 중에 0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0이라는 얘기는 뭐야? 곱해서 0이다. 자, 세 번째는 한실근과 허근을 갖는 경우야. 됐지? 자, 허근이 하나일 수는 없어. 허근이 하나일 수 없다. 왜? 허근이 하나면 뭐가 발생하게 돼 있어 반드시? 혈례근이 발생하게 돼 있지. 그러면 허근은 하나일 수가 없어. 왜? 걔 혈례근 근이니까 허근은 한 두 개가 같이 다닌다고 항상. 두 실근 한 허근 이딴 건 없는 거야, 그렇지? 맞지? 그래서 한 실근과 두 허근이 있고 당연히 세 허근도 당연히 없겠지. 마찬가지로, 그렇지? 둘씩 짝인데 세 개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되는 거야. 됐어? 혹은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 애초에 극대 극소가 없어. 그지?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극대와 극소를 곱해서 양수이거나 자 이런 그림도 있지만 내가 하나 그리다 말았는데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이거는 극대 극소 곱해서 어쨌든 양수지. 뿔뿔이거나 마마이거나 그렇지? 아니면 극대 극소가 없는 거야. 아니면 극대 극소가 극값이 없거나 극대에서 곱해서 양수면 우리가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이해를 하는데 이 이론은 꼭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하는데 이거 쓸 일이 별로 없어.
알겠지? 쓸 일이 별로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 만약에 3차의 근의 판별을 묻는 문제가 혹시 나온다면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얘를 써. 근데 이 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는 안 나오고 주로 뭘로 나오냐면 주로 OX로 나와. 알겠어? 주로 뭐라고? 주로 OX로 나온다고. 물론 여기는 이걸 배웠으니까 이걸 써야 되는 문제를 억지로 끼워 넣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쓸 이유가 별로 없어. 왜냐면 계산이 그렇게 좋지 않아. 알겠어?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때의 수를 내가 구할 거야. 그치? 그럼 뭐 미리수 만약에 그러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달려있으면 개수가 달려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치? 개수가 달려있을 거야. 곱한다고 생각해봐. 3차 곱하기 3차인데 계산이 당연히 길겠지. 별로 좋은 선택이 안 된다 내가. 그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 3차 방정식 근의 판별에 대해서 내가 벌써 이론을 알려주고 벌써부터 김새는 얘기를 했는데 얘는 풀이법이 세 가지가 있어. 알았지? 세 가지를 다 기억하는 거고 한 가지를 이미 너네들이 알고 있어. 고1 때 한 거거든. 너네 3차 방정식에서 한실근 중근각계 하는 거 많이 풀었잖아. 생각해봐. 뭐 했어? 조립제법하고 2차 조립제법 써서 1차하고 2차 해갖고 판별식하고 풀었잖아. 기억나지? 그치? 그 셋 중에 하나가 그거고 얘보다 걔를 더 많이 써.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내 피셜이고 내 경험상인데 3차의 근의 판별을 물어보면 1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얘를 쓰고 두 문제는 걔를 써. 그럼 나머지 7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겠지. 그치? 맞아? 7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겠지? 그거를 할 거야. 그거를 할 건데 일단 써줄게 이거. 그래서 자, 3차의 근의 판별은 풀이법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내가 뭐 이 얘기를 100번 넘게 하는 것 같은데 풀이법이 여러 개 있는 문제는 나 같으면 보통 뭐라고? 한 가지만 알려줘. 제일 효율적인 거. 3개를 다 알려준다는 얘기는 3개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그치? 문제마다 쓸 수 있는 유형이 따로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얘를 내가 잘 안 쓰는데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 안 쓰면 못 푸는 문제도 있긴 있는 거야. 알겠지? 셋 중에 하나로만 풀리게 돼 있어. 셋 다 쓸 수도 있지만 보통 문제들은 셋 중에 하나로 풀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풀이법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첫 번째는 미정계수를 우변으로 넘기고 좌변에 3차를 그려서 푸는 거야. 알겠지?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 어쩌고 막 있어. 뭐 예를 들어 막 쓸게 뭐 이런 식으로 있어.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볼게. 이거 좀 이따 풀 거니까 이 문제는 쓸 필요 없고 그냥 보면 돼. 좀 이따 다시 이거 풀 거야. 알았지?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미정계수지. 얘가 있으면 이거 그려 못 그려. 못 그리잖아. 그럼 어떻게? 넘기는 거야. 알았어? 어떻게 하라고? 넘기라고. 내가 뭐라 했어? 미정계수 어떻게 하라고? 우변을 넘기라고. 그러면 자, 미지수를 내가 우변으로 넘겼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좌변은 당연히 그릴 수 있는 함수 맞지? 그릴 수 있는 함수 맞지? 그리라고. 그려서. 맞지? 우변과 그 뭐야? 교점 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우변이 뭔데? 상수함수 아니야? 마이너스 k 넣고 k를 이동시켜서 세 교점을 갖는 k 값을 극대수로 계속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이 풀이를 제일 많이 쓰고 3차 방정식 근의 판별의 문제 한 7할 정도는 이해를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저런 걸 배웠지만 저걸 쓸 일은 별로 없어. 쟤는 주로 어디 나온다? OX로 나온다. 알고는 있어야 돼. 모르면 큰일 나. 모르면 한 문제는 분명히 틀릴 거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계산할 일은 별로 없고 계산을 다 뭘로 한다? 대부분 이걸로 한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1학년 때 배운 거. 1학년 때 배운 거. 조립제법에서 1차 곱하기 2차로 만들고
이거 판별식 쓰는 거. 알겠지? 그건 언제 배운 거라고? 1학년 때 배운 거. 자, 풀이가 3개 있다 그래서 세 번째 풀이가 뭐야? 극대 곱하기 극소의 부호로 따지는 거. 이게 방금 설명한 거지. 저거. 그치? 그래서 풀이가 몇 개? 3개 있다. 자,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자, 그러면 왜 3개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얘는 다 풀려. 얘는 뭐라고? 다 풀려. 얘는 뭐야? 다 풀려. 다만, 이거는 무조건 풀리는데, 대신에 뭐야? 계산이 개빡세.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풀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못 푸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6차의 비등식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풀리는 대신에 계산이 너무 빡세서 실질적으로 풀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잘 안 쓰고 얘는 특정 조건이 맞춰져야 돼.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상수항만 미정계수가 있든지 우변은 1차식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변, 좌변, 우변을 좀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맞춰줘야 돼. 숫자가. 그런 단점이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나와 문제가. 알겠지? 그래서 주로 얘를 쓰고 이거는 가끔 쓰긴 하는데 문제에서 이동하지 않았지만 우리 이거 썼을 때 간단해질 수가 있어. 왜냐면 너네 3차는 내가 무조건 실근 하나 갖는다 그랬지. 그치? 3차 방정식은 봐봐. 너네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무조건 있어야 돼. 왜냐면 3차 방정식 그리면 내가 선을 어디에 그어도 교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근이 실근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실근이 내가 구하기 쉬운 유리수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조립제품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충분히 내가 요 풀이가 가능한 거지. 맞지? 그래서 요 풀이도 쓰긴 쓰는데 주로 뭘 쓴다? 주로 1번을 쓰게 될 거야. 그치? 근데 물론 지금 우리가 1번 유형, 2번 유형은 얘를 막 배운 거기 때문에 얘를 쓰는 문제들이 있겠지. 맞지?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풀어봅시다.